저는 60대 중반에 혼자 사는 늙은 호럼이에요. 남편은 젊어서 사별했고 슬하에 하나 있던 아들이 얼마 전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저는 하루하루 눈물 속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형편이죠. 말수가,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작정이요? 언제까지? 나도 이렇게 괴롭게 하루하루 버티느니 차라리 우리 민구가 하늘에서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옆에 가서 밥이라도 차려주게. 너 이러고 사는 거 민구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곡기를 끊고 산송장처럼 지내면 어쩌자는겨. 자식 잃은 부모만큼 큰 죄가 어딨어. 내 몸 부실하다고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리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어. 그게 어디 말숙이 네 잘못이요? 민구 그것이 효자라. 엄마 걱정한다고 지 아픈 걸 숨겨서 난 사달이지. 어미 생각해서 아픈 것까정 꽁꽁 숨긴 아들내미 생각해서라도 식사라도 좀 잘 챙기더라고. 이? 다 귀찮어. 밥 먹어봐야 입안에서 까끌거리고 억지로 삼켜봐야 채밖에 더해. 얹히면 밤새 울려야 하고 그게 더 고생스러워. 눈이나 좀 붙이게 돌아가줬으면 좋겠네. 참, 속 문드러진 거는 알겠는디 그래도 어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사람 목숨임은 나도 1000번은 더 죽었은께. 이따 배고프면 이거라도 좀 먹더라고. 부드럽게 잣죽 좀 써왔은께. 한 동네에 사는 지인이 시시때때로 집에 들러서 제 안부를 묻곤 합니다. 고향이 전라도인 그 언니는 제가 옛날에 남편에게 시집왔을 때 바로 옆집에 살던 인연으로 수십 년 세월을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죠. 외아들 민구를 간경화로 잃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저를 걱정해서 시간 날 때마다 들리는 동네 언니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40을 간 넘긴 나이에 간경화로 명을 달리했어요. 제가 죽도록 마음이 괴로운 것은 우리 아들이 간경화로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엄마, 저 한 3년 해외 파견 나가야 해요. 해외 파견? 갑자기 왜? 우리 회사가 수출 인력을 늘린다고 해외에 지점을 개설했거든요. 제가 그 팀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럼 한국에는 자주 못 들어오니? 거리도 멀고 들어와 봐야 하루 이틀 시간 나는 거라 저 당분간 한국 오기 힘들 거예요, 엄마. 타국 나가 밥은 어찌 챙겨 먹어? 엄마도 참, 외국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요. 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엄마 건강이나 챙기세요. 네? 나야 다 늙어서 이 나이에 안 아픈 게 비정상이지. 저 없어도 병원 부지런히 다니시고 재활치료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엄마는 걱정 마라. 모르는 병도 아니잖니. 제가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수술받은 뒤로 거동이 불편해요. 반신불수가 와서 몸의 오른쪽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형편이죠. 그런 저의 건강 상태를 떠나는 그날까지 걱정을 많이 하던 아들이었어요. 아픈 엄마를 두고 파견 근무 나가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예요.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일이 우선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걱정 말고 일 잘 마치고 돌아와, 아들. 엄마,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꼭이요. 인사 끝에 눈시울을 붉히는 아들이었어요. 어디 영영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러니? 어여 다녀와라. 연락 자주 하고, 응? 네, 엄마.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 공항까지 마중도 못 나갔어요.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간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이어서 제가 마중을 갈 필요도 없었겠지만요. 알고 보니까요. 저희 아들이 3년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저 몰래 투병을 해왔더라고요.
병세가 악화되면서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러다 안 돼서 요양원에 들어가 투병을 하면서도 저에게 이런 반구, 지 아프단 말을 안 한 아들이었죠. 저는 아들이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야 아들의 상태를 알았더랍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지경으로 인사드려서요. 아니, 민구야, 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응?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나까지 아픈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제 손에서 다 나아서 엄마 찾아뵈려 했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죄송해요, 엄마. 그게 어디 네가 죄송할 일이야? 아니, 우리 잘생기고 풍채 좋던 아들이 이게 대체 뭔 일이니? 비쩍 말라서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 아유.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 혼자 사신 엄마. 엄마를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민구야, 몸이 이 지경이었으면 엄마에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엄마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떻게 저까지 아픈 얘기를 해요. 엄마, 저는 이미 가망이 없는 몸이에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엄마에게 효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민구야, 우리 아들 민구.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살이 빠져서 앙상해져 버린 몸의 아들을 본 저는 충격과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잠들듯이 임종을 맞은 아들이었어요. 40 가까이 먹은 성인 남자였어도 엄마 눈의 아들은 언제나 어린아이죠. 투병하느라 살이 너무 빠져서 앙상해진 아들이었지만 제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 아들이 아기였던 시절 제품에서 젖을 먹던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래도 잠자듯이 평화롭게 숨을 거둔 아들이었어요. 민구야, 불쌍한 내 새끼. 눈 좀 떠봐라, 우리 아들. 숨을 거둔 아들을 품에 안고서 저는 한참을 오열했더랍니다. 아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픈 것조차 몰랐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 눈물 속에 겨우 버티듯 살아가는 실정이죠. 조금 정신과 기운이 나면 근처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 하염없이 108배를 올리는 것. 그것만이 제가 먼저 떠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보살님, 몸도 불편하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신불수의 몸이다 보니 다리를 벌벌 떨며 108배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절의 스님이 그런 걱정을 하곤 했어요. 아닙니다, 스님. 우리 아들 떠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좋은 곳 가라고 제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49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보살님 생각해서 천도제도 잘 치러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어미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네요. 절에서 108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컴컴하고 텅 빈 집 안으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러져 자기 일쑤였죠. 한겨울의 시린 추위는 아들을 잃어버린 저의 상실감에 서글픔을 더하더군요. 어떨 땐 보일러도 켜지 않고 밤새 버틸 때가 있었어요. 황천길을 홀로 가는 우리 민구가 외투도 없이 덜덜 떨며 그 외로운 길을 혼자 갈 생각을 하면 간병 한 번 못해준 못난 어미인 제가 뜨뜻한 방구석에 몸을 지질 자격 같은 게 일절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영하의 날씨였음에도 저는 어찌 보면 위약적으로 보일러도 틀지 않고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혼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춥게 자다가 아들 곁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복이려니 생각하면서요. 떠나버린 아들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풋 잠이 들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창밖을 보니까 혹하는 날씨에 폭설까지 내려서 창밖 풍경이 온통 눈천지였습니다. 이런 폭설의 날씨에 누가 찾아온 걸까? 시계를 보니 거의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이었어서 뜨악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몇 번은 초인종 소리를 무시했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은 끊이지 않고 울렸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겨우 자리에서 끙 하고 일어나 나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누구세요? 물으며 인터폰을 보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저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저 실은 민구 씨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한 여자고요. 네? 뭐라고요? 여자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당장 현관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더군요. 우산도 없이 먼 길을 한참 걸어온 건지 여자의 머리카락과 코트 위에는 눈이 소복히 묻어 있었어요.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는 일단 그 젊은 여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수건을 건넸습니다. 집이 따뜻해지라고 보일러도 서둘러 켰죠. 미안해요. 집이 냉골이라. 보일러를 꺼두셨어요? 어쩌다 보니. 그런데 우리 민구를 안다고요? 우리 민구 아이를 임신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얼마 전에야 임신 사실을 알아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구 명 달리한 거 몰라요? 압니다. 민구 씨 임종 직전에 저희 아버지도 위독하신 바람에 저는 민구 씨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네요. 아버지는 그럼 어찌 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민구 씨 명 달리하기 전날에요. 그래서 우리 민구 장례식에서 아가씨를 볼 수 없던 거예요? 네, 저도 집에서 무남동녀라 빈소를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아버님 잃은 슬픔도 채 추스르지 못했을 텐데. 저도 너무 여러 가지로 경황 없던 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실은 민구 씨 간병을 3년 넘게 했고요. 아가씨가 그럼 우리 민구 간병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네, 처음엔 그저 간병인이었는데 곁에서 민구 씨를 돌보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 민구는 아가씨에 대한 말이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민구 씨는 본인 건강이 안 좋으니 제게 늘 떠나라고 그랬어요. 민구 씨 명 달리하고 나서야 저도 임신한 걸 알아서. 민구 씨는 저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 모르고 떠났고요. 그래서 내게 아가씨에 관한 말은 없던 거군요. 그 사람 자기 장례식에도 절대 오지 말라던 사람이에요. 본인 잊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요. 저는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민구 씨 장례에도 참석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여자였어요. 저는 한밤중에 집에 들이닥친 그 여자의 존재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경황 없이 듣게 된 이야기라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뭐 따뜻한 차라도 좀 들어요. 저는 일단 부엌에 가서 뜨거운 차를 한 잔 타다가 여자에게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란 소리에 다시 그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게 되더군요. 추위가 가시고 얼굴에 혈색이 돌자 본래의 표정 같은 것이 드러나는 여자였습니다. 선하고 맑아 보이는 품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얼굴이더군요. 반듯하고 고운 이마, 까맣고 깊은 눈동자, 단정한 인매와 오똑한 콧날, 피부가 백옥같이 고왔고 몸매도 날씬해서 미인 소리를 들을 법한 여자였어요.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어찌 우리 민구처럼 아픈 남자를 좋아하게 됐나요? 민구 씨는 간경화 투병을 해서 건강이 안 좋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간병인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민구 씨처럼 꿋꿋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신은 예정에 없던 일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민구 씨는 예정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늘 민구 씨의 아이를 원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민구 씨 알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부터 민구 씨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민구 씨가 건강이 안 좋다고 저를 밀어냈었지만요. 우리 민구 어디가 그리 좋던가요? 저는 그냥 민구 씨의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어머님. 민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이 좋았으니까요. 애잔한 눈빛으로 그런 말을 하는 여자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죠. 우리 아들이 장가도 안 간 총각 신세로 명을 달리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떠나는 날까지 곁을 지키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게 묘하게 위안이 되더랍니다. 어머니, 저 민구 씨 아이를 임신했고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여자의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순간 갈피를 잡을 수 없더군요. 어머니, 민구 씨는 죽고 없지만 저 남은 평생 민구 씨의 아내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엄마로 살고 싶어요. 절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요? 우리 민구가 명을 달리했는데 어떻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 죽은 아들의 손자가 생긴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명을 달리한 아들 녀석의 핏줄이 태어난다는 게 저에게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들이 세상에 없는 이 마당에 며느리를 드린다는 건 어불성설 같더군요. 우리 민구를 사랑해서 그런 결정 내려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가씨, 우리 민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가씨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어머님, 민구 씨는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늘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없다고 제 마음속에서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건 아가씨뿐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 마음속에는 늘 영원히 남아있는 존재니까요. 어머님, 제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가씨, 보아하니 나이도 우리 민구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앞길 창창한 아가씨가 주저앉으려 말아요. 아가씨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다고 죽은 아들의 며느리를 삼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는 아가씨였어요. 어머니, 저는 민구 씨를 만나서 살아가는 의미를 비로소 찾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매일 밤에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되면 행복이다 할 정도로 사는 게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민구 씨 만나서 내일이 기다려지고 사는 게 재밌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하는 아가씨였어요.
제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세요. 네? 어머님 곁에서 조금이라도 민구 씨 흔적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가씨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아가씨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홀몸도 아니니 출산할 때까지만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펴주고 후의 일은 천천히 정리해 나가자. 저는 속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죠. 홀몸도 아닌데 이런 걸로 신랑이는 그만해요. 우리 민구 아이를 가진 아가씨에게 내가 어찌 보면 너무 모진 소리만 한 것 같네요. 아이 낳을 때까지 아무것도 걱정 말고 우리 집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주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합가를 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아이 낳을 때까지만 내가 돌봐주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말수가 뭐여? 언니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이세요? 그래. 어머님? 이쁘장하게 생긴 이 처자가 누구여 시방? 그러니까 말이야. 저를 보러 온 동네 언니에게 순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더군요. 저 어머님 며느리 되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뭐라고 소개하기 전에 스스로 저를 제 며느리라고 인사를 하는 아가씨였어요. 웜의 며느리? 우리 민구 신부란 말이에요? 네, 민구 씨가 명을 달리하기 전에 몇 년간 제가 그 사람 간병을 도왔고 여자친구였습니다. 지금 뱃속에 민구 씨 아이가 자라고 있고요. 시상에나 이게 무슨 말이요? 말수가 이게 다 사실이단가? 언니, 그렇게 됐어. 이런 일이 있었으면서 시방 너 내게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나도 모든 사실을 엊그제야 알았어, 언니. 시상에 살다 죽은 아들 며느리랑 손주를 다 보게 생겼구나. 말수가 그래도 이거 잘된 일 아니냐? 에?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한밤중 저를 찾아온 그 아가씨는 제 며느리로 사람들에게 인사가 되고 어느 순간 그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아가씨, 아니 지민이를 며느리로 받아줘서 합가해서 살기 시작한 순간 우리 집에는 전에 없던 기적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서 얼른 아침 드세요. 너 입덧 있는 것 같더니 식사 준비는 하지 말라니까. 어머니 거동 불편하신데 요리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저 나름 금손이라 요리 잘하기도 하고요. 며느리가요. 아주 야무지고 흠잡을 데 없는 살림꾼이더라고요.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간단한 재봉까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제주꾼이었죠. 거기다 간병일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제 케어를 너무나 살뜰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어머니, 재활운동 하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됐다. 그리고 너 임산부가 무리하면 안 된다. 네 건강이나 신경 써. 어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셔야 제 산후조리 도와주시죠. 뭐라고? 저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어머님 아니면 저 출산하고 산후조리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팔을 잡아 끄는데 재활운동이며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아들이 명을 달리한 후 병원 걸음을 뚝 끊었더랍니다. 며느리의 성화에 다시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고 매일 재활치료며 운동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한 걸음만 더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더는 아파서 못하겠다. 조금만 쉬자.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를 더 해야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어머니, 한 번만 더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어우, 정말 잘하셨어요. 보세요. 걸음걸이가 한결 편해지셨잖아요. 며느리 말처럼 저는 며느리의 간호를 받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운동신경이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날달이 되었을 즈음 저는 몸 오른쪽에 있던 마비 증세를 거의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믿기 힘든 회복인데요. 오른손과 발의 운동신경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저희 며느리가 재활치료를 많이 도와줬어요. 지민아, 정말 고맙다. 고생 많았어. 쾌차하셔서 제가 더 기뻐요, 어머니.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뿌듯한 웃음을 짓고 있는 며느리였죠. 아들의 49제와 천도제도 며느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홀몸도 아닌데 49제와 천도제 준비를 나서서 하는 며느리였어요. 지민아, 너 홀몸도 아닌데 우리 집에 와서 너무 몸을 혹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그 사람 장례식에 못 간 게 못내 한이에요. 그 사람 가는 마지막 길 정리, 이 정도라도 안 해주면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며느리와 서로 십시일반 도와가며 아들의 49제와 천도제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며느리는 다행히 건강하게 임신기간을 보내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순산했어요. 그런데요, 태어난 손자가 어찌나 저희 아들 민구를 빼닮았는지 저는 갓 태어난 손주 녀석을 보자마자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주가 지아빠를 빼닮아 민구 얼굴 붕어빵이구나. 어머니, 우리 아기 건강하죠? 걱정 마라, 지민아. 아주 건강하고 똘똘하게 생겼다, 우리 손주가. 며느리 역시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더랍니다. 우리 아기가 하늘에 계신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아빠에게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 말을 하며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저 역시 마음이 먹먹하고 애잔했어요. 며느리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저는 출산한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헌신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매끼 다른 미역국에 매일 상다리 휘어지는 구첩반상까지. 제가 너무 호강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출산하고 산후조리 못하면 평생 골골대는 거란다. 입맛 없어도 밥 잘 먹어야 해. 알았지? 입맛 없을 사이 없이 어머니께서 맛있는 것만 잔뜩 해주시는 거려? 남편 없이 홀몸으로 아이를 낳은 상황인데도 며느리는 제 앞에서 서러운 기색 보이는 법 없이 꿋꿋하고 씩씩했어요. 베넷짓 하는 손주 녀석을 보고 있자면 저도 모르게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들 민구가 떠올라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었죠. 이렇게나 귀엽고 천사 같은 아들도 못 보고 먼저 떠나버린 아들이 그립고 야속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은우가 정말 민구 씨를 쏙 빼닮았어요. 그쵸? 그러게 말이다. 어쩜 이리 지 아빠를 빼다 박았나 모르겠다. 저랑 어머니가 그 사람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은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손주에게 젖을 물리는 며느리였습니다. 지민아, 너 나이도 젊은데 진짜 혼자서 은우 키울 자신 있니? 그럼요, 어머니. 저 잘할 자신 있어요. 지금은 네가 그렇게 말해도 여자 혼자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저 역시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평생 홀몸으로 살아왔기에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일에 녹록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30 초반에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죠. 손주 녀석이 잠든 틈에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민아, 나는 네가 우리 은우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나이가 너무 젊어서 내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야. 은우 키우다 힘들면 언제든 떠나도 좋다는 거야. 네? 은우를 네가 데려간다면 데려가야 할 것이고 내가 키워주길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키우마. 네 덕분에 난 이제 거동도 자유롭고 특별히 다른 지병 없으니 얼마든지 은우 키울 수 있어. 어머니, 제발 서운한 말씀 그만하세요. 제 인생의 남자는요, 우리 민구 씨 한 명으로 좋게요. 지금이야 네가 그런 말을 하지만 네가 혼자 살기엔 너무 젊어. 나와 이렇게 버텨서 살다가 언제라도 좋은 남자 나타나면 떠나라고. 그 말 하는 거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그만큼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니까 하는 소리로 알게요. 그래, 은우 이리 주고 너도 잠깐 눈이라도 붙여라. 아기들 100일 넘을 때까지는 밤낮이 없어서 애엄마가 늘 피곤하고 녹초가 되기 십상이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 제가 며느리에게 받은 케어 이상으로 며느리 산후조리를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며느리는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인 게 사실이었죠. 며느리가 나타나고 손주가 생긴 후로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많이 극복한 저였으니까요. 말수가 요즘 네 얼굴이 아주 폈구나. 손주 키우느라 밤잠 못 자는데도 얼굴은 좋아 보이나 보네. 손주 보니 그리 좋단가? 좋다마다. 언니도 봐봐. 우리 은우가 아주 그냥 민구를 쏙 빼닮았어. 볼수록 지아빠를 빼다 받긴 했구나. 뭐 누가 의심한 여지 일절없이 이 녀석은 민구 아들놈이 맞네 그려. 며느리가 너무 젊어 외로울 걱정 빼면 요즘 나는 근심이 없어요. 우리 손주 보는 재미에. 누가 뭐래도 이 녀석이 복덩이다. 복덩이야. 어린 손주 보는 재미에 하루가 1시간처럼 지나가는 일상이었어요. 손주 목욕을 씻기고 낮잠을 재우고 난 뒤에 어느 오후 나절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차를 한잔 마시는데 문득 그런 궁금증이 일더군요. 지민아, 너는 우리 민구 처음 만난 게 그럼 병원이었니? 네, 민구 씨가 저를 간병인으로 고용해서요. 민구랑 만나고서 바로 가까워졌든? 우리 만난 얘기 궁금하세요, 어머니? 이런 거 묻는 거 좀 그러면 말 안 해도 되고.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는 제게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하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도 참, 그게 뭐 눈치 보실 일이라고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민구 씨랑 연애사 이야기 해드릴게요. 소탈하고 내숭이라곤 떨 줄 모르는 성정의 며느리였죠. 사실 저희 아들 민구가 살아생전 40 가까이 된 나이임에도 집으로 여자친구라고 데려온 적 한 번 없는 녀석이라 며느리와 어떻게 가까워진 건지 궁금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민구가 그 나이 먹도록 결혼할 여자라고 집에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그래서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많이 놀랐었고. 민구 씨를 먼저 좋아한 건 저였어요. 민구가 아니라? 네. 또 민구 씨는 투병하는 상황이라서 저와 관계가 깊어지는 걸 고민 많이 했고요. 며느리와 아들 녀석의 사랑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절절하고 애잔한 것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간병인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최민구 씨 맞으세요? 네, 제가 최민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병명이 간경화 씨라고요. 네, 제가 20, 30대에 술을 즐기던 게 화근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가족분은 따로 없으세요? 홀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건강도 썩 안 좋으셔서 제가 아픈 걸 말씀 안 드렸어요. 저런, 속이 정말 깊은 분이시구나. 불효자죠. 아픈 어머니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더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럼 방법은 하나네요. 얼른 쾌차하시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성격이 쾌활하신 것 같아요, 지민 씨는. 처음엔 간병인과 환자로 시작된 관계였다고 합니다. 매일 병원에서 코맞대고 지내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한 두 사람이었고요. 민구 씨, 이번 주말에 외출 가능한데 우리 영화 보러 갈래요? 좋아요. 지민 씨 보고 싶은 영화 말해요. 내가 예매해 놓게. 아니다. 영화 보는 거 별로 같아요. 아니, 왜? 영화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영화관 가봤자 잘생긴 민구 씨 얼굴도 못 보고 2시간 내내 영화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시간 아까워. 그럼 우리 뭐 할까요? 민구 씨, 우리 집에 안 와봤죠? 나 자취하는 집이요. 그럼 100만 년 만에 외출 가능한 날인데 그날 지민 씨 집에 초대해줘요. 선물 한 보따리 사갈 테니까. 선물은 됐고 민구 씨만 오면 돼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아, 그것만 아니면 돼. 병원서 먹는 환자식. 제가 아무리 센스 없다기로서니 설마 환자식을 만들겠어요? 민구 씨 먹어도 탈 없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 놓을게요. 아픈 아들이었고 병원에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했답니다. 내가 지민 씨를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죠? 내 건강이 앞으로를 장담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사랑도 못해요? 앞으로를 장담 못하는 건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매한가지예요. 그래도 당신은 앞길이 너무 창창해.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 열렬히 사랑해줘요. 나 민구 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다음 날이 기다려져요. 요즘도 수면제 먹는 거 아니죠? 민구 씨 만나고 불면증 없어졌다니까요? 정말이야. 이거 약통 봐요. 수면제 싹 다 버렸잖아요. 저희 며느리가요.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했대요. 어머니, 제가 가정사가 별로 화목하지 못했어요. 저 어릴 때 아빠가 재혼하셨는데 저는 아빠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새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원룸에서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 후로 쭉. 세상에, 고등학교 때부터 말이니? 네, 저희 친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도 저에게 무관심하셨고요. 저런, 사춘기 때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불면증이 고질병이었는데 의사도 약도 못 고치던 제 고질병을 고쳐준 게 민구 씨였고요. 우리 민구가 그렇게 좋든? 누군가 제 곁에 있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기대로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살만한 거라는 거. 저 민구 씨 통해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더군요. 그렇게나 절절하게 사랑했는데 민구를 잃은 마음이 어떨까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민구, 많이 그립지? 네, 매일매일 그리워요. 내가 알았으면 민구 살았을 때 너희들 제대로 결혼식이라도 올려줄 걸 그랬구나. 제가 결혼하자고 졸랐는데 민구 씨가 안 된다고 했어요. 민구가? 네, 민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보내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들의 마음이 짐작이 가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억장이 무너지더랍니다. 민구 씨, 우리 둘만의 결혼식이라도 올리자. 멀리 갈 것도 없어. 요양원 앞에 보면 예쁜 교회당 하나 있잖아. 거기 가서. 지민아, 나 시한부야. 내가 네 곁을 떠날 시기가 다음 계절이 될지
아니면 다음 달이 될지 모르는 마당에 무슨 결혼이야. 그러니까 더 결혼해야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민구 씨는 나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바보야. 널 사랑하니까 널 보내주려는 거잖아. 왜 자꾸 바보처럼 굴어? 애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애 같은 건 민구 씨야. 내 마음이 어떤지 알면 그런 말 못할 거라고. 왜 울어, 지민아. 너 우는 거 보는 일, 내가 제일 속상한 일이라는 거 몰라? 알았어, 안 울게. 그러니까 내 소원 좀 들어줘. 나 민구 씨 아내 되고 싶어.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야. 응?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야. 그런데 무슨 언약식이 더 필요하니? 내 상황에서 너에게 그런 족쇄를 씌우는 일, 그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야. 민구 씨, 제발. 지민이 널 누구보다 아끼는 내 마음도 이해해줘. 내가 떠나고 나서도 난 네가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립겠지만 너무 내 기억에 매여 있지는 말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른 사람은 내가 싫다잖아. 왜 자꾸 답답하고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런 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었다는 며느리와 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왜 그런 걸로 민구 씨와 자꾸 싸웠나 몰라요. 우리 은우가 제 뱃속에 찾아와 줄 걸 알았더라면 괜히 그런 걸로 민구 씨와 더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네 입장에서 왜 안 서운했겠어. 네 입장도 이해가 가고 민구 입장도 이해가 가고 나는 너희 둘 심정 다 알겠구나. 그런 걸로 신랑이 할 시간에 민구 씨를 한 번도 안아줄 걸. 이제 와서 드는 후에는 그거 하나예요, 어머니. 민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며느리의 친아버지가 또 갑자기 위독해지셨답니다. 민구 씨, 아빠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드시대요. 아무래도 집에 다녀와야겠어. 그동안 잘 있을 수 있죠? 걱정 마, 지민아. 아버님 아프신데 같이 못 가봐서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요. 민구 씨가 그런 말 할 상황 아닌 거 내가 다 아는데. 나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어야 해요? 그럼 나 잘 있을 거야. 아버님 잘 보내드리고 와, 지민아. 민구 씨, 나 다녀올게. 지민아, 사랑해. 평소에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아들 녀석이었는데 그날따라 요양원을 나서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뭐야? 오늘은 내가 안 조르는데도 그런 말도 해주고? 빨리 돌아오라고 약 쓰는 거야. 조심히 다녀와. 내가 더 사랑해요. 바보야. 그런 말은 남자가 하게 하는 거야. 그런가? 내가 밀당을 잘 못해. 내가 더 사랑해.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아들 녀석의 그 말이 마지막 사랑 고백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한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도 제게 그 말을 하던 민구 씨 음성이 귀에 생생해요.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며느리를 꼭 끌어안아 주었더랍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 녀석을 세상에서 제일 그리워하고 매일같이 보고 싶어하는 두 사람. 그게 저와 며느리 지민이었죠. 그리움과 상실의 고통을 함께 어루만지며 어린 손주를 키워나가면서 저와 며느리의 사이는 하루하루 더 각별해져 갔죠. 손주 녀석이 돌잔치를 치르던 날, 저는 그 옛날 아들 민구가 돌잔치 때 받았던 귀금속을 전부 처분해서 며느리에게 순금 팔찌와 목걸이, 귀걸이를 해주었어요. 제 자비를 보태서 알이 굵은 다이아 반지도 하나 맞춰주었죠. 어머니, 우리 은우 돌잔치인데 왜 제게 이런 예물들을 선물하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예물 주는 게 뭐가 어때서?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가 언젠데 제대로 된 실반지 하나 못 해준 것 같아서 못내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우리 은우 돌잔치인데 제가 더 거한 선물을 받네요. 은우처럼 귀한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이 지민이 너잖니. 그러니 네가 더 대우받아야 하는 게 도리에도 맞는 일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 네, 목걸이도 반지도 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구를 잃고 홀몸으로 아들까지 낳은 며느리가 제대로 웨딩드레스 한 번 못 입어보고 아이 엄마가 되었다는 게 못내 미안했어요. 아들 녀석의 예전 돌잔치 때 받은 금들을 처분하고 또 제가 돈을 보태서 예물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나니까 한결 저도 마음이 조금은 편하더랍니다. 손주 녀석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을 즈음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지금 옛날 방앗간 자리가 그냥 텅 빈 창고라면서요? 지민이 네가 그걸 어찌하니? 예전에 제가 민구 씨한테 들어서요. 사실 민구 씨랑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민구 씨 건강이 호전되면 고향에 내려와서 옛날 방앗간 자리에 커피숍을 운영해 보자고요. 둘이서. 민구랑 그런 말을 했었어? 할아버지가 방앗간 운영하시던 얘기도 들었겠구나. 네. 민구 씨가 농담 삼아 자기가 방앗간집 손자였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은 방앗간이 망해서 그냥 창고처럼 비어있지만 나중에 개조해서 그곳에서 함께 커피숍을 해보자고요. 저희 아들이요. 살아생전 커피를 무척 즐기는 커피 애호가였어요. 군대 다녀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대학을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하던 때에도 아르바이트는 늘 카페에서 하는 녀석이었죠. 집에 커피 볶는 기계를 들여두고 로스팅을 직접 해서 저에게 커피를 내려주곤 하던 민구였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취미겠거니 했었는데 아들 녀석이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걸 며느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저였습니다. 지민아, 그럼 너라도 한번 방앗간 자리에서 커피숍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님과 그걸 상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커피숍을 하려면 좀 여기저기서 관련된 걸 배워야 하지 않겠니? 저도 로스팅이랑 바리스타 자격증은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는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꿈꾸던 미래를 며느리가 이어서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 없더군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민이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었고 그 아이가 하고 싶다는 일이라면 제 힘이 닿는 한 힘껏 도와주고 싶은 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은우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사업 준비 제대로 해보렴, 지민아. 어머니, 제 뜻 지지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널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안 그래? 며느리는 1년 반 정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의 유명 카페를 돌아다니며 로스팅과 커피 추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폐허나 다름없던 옛날 방앗간 자리에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카페 이름은 민군의 커피 방앗간으로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야무진 성격이었어요. 카페 일도 시작할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니 운영을 무척 잘 해나갔습니다. 로스팅에서부터 원두 선별까지 직접 해서 운영을 하는 노하우 덕에 커피 한 잔을 팔아도 많은 이문이 남는 구조를 처음부터 계획한 며느리였죠. 지민아, 가게 장사는 잘 되어가니? 어머니, 나날이 매출이 늘고 있어서 신기해요. 솔직히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장사가 잘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더란다. 진짜요? 그래, 지민이 네가 얼마나 그간 공들여 준비를 했니?
장사가 안 되어도 이상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잖니. 그건 어머니께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고요. 은우도 그렇고 카페일도 그렇고 민구의 유지를 이렇게 잘 받들어줘서 너에게 너무 고맙다. 이게 다 민구 씨가 원하던 일이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도 원하던 일인걸요, 어머니.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다독여주는 거 말고는 해줄 말이 없더랍니다. 카페일로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서 손주 은우를 돌보는 일은 제가 거의 전담하는 요즘입니다.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부터 하원 후의 시간은 제가 손주를 돌보죠. 카페가 한가한 시간에는 은우를 데리고 가서 며느리에게 보여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은우. 땀까지 흘려가며 로스팅을 하다가 손주를 보면 또 두 팔 벌려 아들을 덥석 품에 안는 며느리입니다. 카페 운영하랴 아이 키우랴 쉴 틈 없는 며느리를 보면 젊었을 적 제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떠올라요. 저 역시 남편 없이 홀몸으로 아들 민구를 키운다고 3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종일 식당 일로 바쁘다가도 아들 녀석이 책가방을 메고 식당 안으로 뛰쳐들어오면 허리 아픈 것도 잊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랬죠. 제 품에 쏙 들어오는 아들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피곤함과 허리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럴 거라는 걸 누구보다 알기에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알기에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며느리가 카페 마감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밥상은 제가 꼭 차려주곤 합니다. 어머니, 은우 재우고 피곤하신데 밥 안 차려주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밥까지 자기가 차려 먹으려면 피곤하고 서러워서 안 된다. 와, 동태찌개 끓여 놓으셨네요? 진짜 국물이 기막혀요, 어머니. 소주도 한잔 할 테냐?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가끔 안주가 좋으면 며느리와 함께 가벼운 대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며느리와 대작하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어느덧 아들 민구가 세상을 떠난 지 5주기가 다 되어 갑니다. 손주 녀석은 커갈수록 지 아빠를 많이 닮아갑니다. 얼굴도 성정도 민구를 많이 닮은 손주예요. 5주기 제삿날, 그날은 카페 문을 닫고 며느리와 함께 제수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카페에서 갓 볶은 원두 한 주머니를 가져온 며느리였어요. 제사상에 올리게? 네, 볶은 원두랑 갓 내린 드립커피랑 같이 올리려고요. 하긴 식사 후에는 늘 갓 내린 드립커피 한 잔을 마시던 민구였으니 제 로스팅 솜씨랑 드립 솜씨 마음에 들어할까 모르겠어요. 민구 씨가 커피 입맛이 엄청 까다로웠거든요. 녀석이 까다로웠어도 네 솜씨는 인정할 게다. 커피 맛 모르던 나도 네 드립 커피 마시고 하루에 한 잔 커피 마시게 됐잖니. 제사상의 마지막 코스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갓 내린 드립 커피 한 잔을 올리는 거예요. 제수 술보다 제수 커피가 우선시되는 독특한 가풍인 셈이죠. 살아생전 술보다 커피를 더 좋아했던 아들 녀석의 취향을 반영한 제사상인 셈입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제사상에 조심히 바치는 며느리의 모습이 애잔하고 안쓰러워요. 아직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모습이 같은 여자로서 늘 미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오래 흘러서 며느리가 다른 삶을 꾸린다 해도 저는 진심으로 축복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제 곁에서 아들의 빈자리를 메꾸어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요. 민구야, 네 처는 아주 씩씩하고 밝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단다.
너와 함께 운영하기로 꿈꿨던 방앗간집,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장사도 아주 잘 되고 있어. 네가 없는 빈자리가 많이 외로울 텐데 그런 티를 잘 안 내는 지민이란다. 너에 대한 사랑이 무척 깊어서 네가 남긴 자취와 흔적만으로 행복하다는 네 처의 말을 들으면 엄마는 늘 마음이 짠해지곤 해. 너를 꼭 닮은 운우와 네 처 지민이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엄마는 참 행복하단다. 지민이와 은우가 없었더라면 아마 엄마는 지금 이만큼 버티지 못했을 거야. 너는 살아생전 은우의 존재를 모르고 떠나는데 지금 너를 꼭 닮은 아들 은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니? 지금 나와 지민이 그리고 은우 곁에 민구 네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늘 그런 헛된 상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된단다. 네 아내 지민이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일찍 너의 투병 사실과 지민이와의 관계를 알았더라면 조촐하게 식이라도 올려줬을 텐데 그 부분이 여태 마음에 많이 걸리는구나. 엄마가 살아있는 한 너의 아내에게도 너의 아들에게도 모자람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마. 민구야, 너를 그리워하는 엄마 마음을 헤아려서 네가 지민이와 은우를 보내준 거니?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솔직히 많은 게 사실이야. 뭐가 진실이든 엄마는 너로 인해 많이 행복했고 지금도 그렇단다.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아들 민구야. 이제 그곳에서 편히 쉬렴. 네 아내 지민이와 은우는 엄마가 잘 돌봐줄 테니까 이곳 걱정은 이제 좀 접어두어도 좋아. 많이 그립고 사랑한다. 그곳에서도 우리 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